오리온 측이 용암해수 공급자인 제주 테크노파크와 계약 체결도 없이 용암수 국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물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제주도 예산안을 놓고 제주도의회는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최악의 예산 편성이라고 주장한 반면 제주도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 주주들의 주식을 제주도가 매입하는 안건을 놓고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엇갈린 결론을 내렸습니다. 개인 주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유정 사건 병합재판에서 검찰은 아들만 아끼고 현 남편 태도에 화가 나 고유정이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유정 측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리온 측이 제주도와 계약도 없이 용암해수 상품에 대한 국내 판매를 시작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용암해수 공급 자체를 중단하겠다며 초강수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리온이 생산한 제주 용암해수 음료를 판매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주문하면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어제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오리온이 상품 판매를 위한 물공급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개정된 용암해수 공급 지침에 따라 물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는데도 오리온 측이 지침을 위반했다며 용암해수 공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국내 판매할 경우는 앞으로 계약 체결을 정식으로 해서 판매하기 전까지 물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는. 오리온 측은 물공급 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계약 당사자인 제주 테크노파크 용암해수 지원센터 측이 계약을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이제라도 계약을 맺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오리온 측이 국내 판매 계획 자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물공급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 소송전으로 치달을 확률이 큰 이유입니다. 내일 예정된 오리온 용암수 공장 준공식에 당초 참석 예정이던 원희룡 지사와 도청 관계자들이 모조리 불참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측은 내일 준공식 전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내 판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어서 용암수 판매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민주노총 방과후 강사 노조가 시급제 전환 등 임금 지급 방식 변경과 관련해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시급제 전환에 대해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작 일선학교에서는 시급제를 조건으로 강사 모집을 시작했다며 교육청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임금 지급 방식 변경과 관련한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새해 제주도 예산안 심의를 앞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법령을 위반한 최악의 예산 편성이라며 이른바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습니다. 제주도는 황당하다, 무리수다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매입해야 하는 일몰 예정 도시공원은 모두 39곳. 제주도는 공원 부지 매입비를 지방채 1,260억 원을 발행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을 결산해 잉여금의 일부로 편성하는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는 기준에 미달한 상황. 조례에 따르면 순세계 잉여금의 15%를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로 편성하도록 돼 있지만 새해 예산에는 10%인 150억 원만 편성됐습니다. 다른 기금 편성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제9호기금이나 남북교류협력기금에는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고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지역농어촌 기금 등에는 규정보다 적게 편성됐습니다. 관례대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이제 종전에 해왔던 법과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바로잡겠다. 제주도는 주장에 무리수가 있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통상 회계 연도 내에 법정 전출금 등을 편성하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추징이 끝났을 때 이게 다 맞춰주지 않았다. 그때는 이제 법령 위반이라든가 조례 위반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 예산 편성만 한 것만 가지고 법령 위반이다, 조례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주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도의회와 제주도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5조 8,200억 원 규모의 제주도 새해 예산안은 도의회 예결위의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만성 적자로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개인 주주들의 주식을 제주도가 사주는 문제를 놓고 도의회 상임위원회마다 엇갈린 결론을 내렸는데요. 똑같은 사안을 놓고 워낙 입장이 다르다 보니 논란이 일고 있는데 개인 주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컨벤션 센터 개인 주식을 사주기 위해 제주도가 68억 원을 출자하는 동의안을 심사한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컨벤션 센터 사장을 불러놓고도 질의응답도 하지 않다 회의 시작 15분 만에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결론을 내렸는데 그런데 사흘 뒤 똑같은 사안을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의원들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제주도 간부들을 질타하다 뒤늦게 컨벤션 센터 사장을 출석시켜 7시간 동안 심사를 벌인 끝에 보류시켰습니다. 법인 주식을 갖고 있는 법인에게 빌미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한은 절대로 이거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의회 동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주식 매입 가격에도 도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해 내년 예산 반영은 불투명해졌습니다. 개인 주주들은 도의회를 항의 방문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인 주주들이라는 사람들은 이거를 투자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했던 사람이고 소액 주주들은 오로지 제주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 빼포사진 돈 투자한 거예요. 컨벤션 센터는 2006년에도 부지 일부를 팔아 개인 주식을 사주려다 법인 주주들의 반발로 백지화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가 세금을 투입하겠다며 10여 년 만에 나섰지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도의회에서 혼선을 빚는 바람에 개인 주주들의 불신만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도내 도서 지역의 특산물 해상 운송비가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도서 지역 특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해상 운송비 지원이 사업자에게 간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특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올해 추자도를 시작으로 우도와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등의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해상 운송비를 직접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 재판을 받아온 고유정이 오늘부터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의 현 남편과 국과수 감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살인 혐의 입증에 나섰는데 고유정 측은 검찰이 무리하게 자신을 몰아가고 있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호송차에서 내린 고유정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빠르게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전 남편 사건과 의붓아들 사건이 하나로 병합된 가운데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현 남편은 고유정이 작년 11월 수면제를 처방받은 뒤 가출해서는 갑자기 자신이 자면서 사람을 누르는 버릇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쪽 아이 둘 다 데려다 키우기로 했었는데 고유정이 갑자기 의붓아들만 데려오자고 했고 2월 28일 아이를 데려오자 이틀 뒤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현 남편이 의붓아들만 아끼는 걸로 생각해 복수심에 범행했다며 고유정이 유산 직후 남편에 대해 적개심을 표현한 메모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의붓아들 사망 시간으로 추정되는 새벽 시간에 고유정이 휴대전화에서 의붓아들 친엄마와 관련된 번호들을 삭제한 사실,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통화 중 의붓아들을 우리 아이라고 칭하자 우리 아이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던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현 남편 머리카락에서 수면제를 검출한 국가수 감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수면제 투약 시기가 지난 1월 이후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유정의 변호인은 검찰이 추측과 상상에 의해 우연적 요소를 꿰맞추고 있다며 혐의 전체를 부인했습니다. 특별한 증거도 없이 그냥 카톡 몇 개 갖고서 다 구성을 해가지고 범행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다거나 이런 사실들을 공소장에 기재를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재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여론이라든지 그런 여론에 의한 재판부의 심증이 또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뭐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다. 재판부는 앞으로 의붓아들을 부검한 법의학자 등 증인들을 불러 집중적으로 심리한 다음 달 말 두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최근 서귀포시 지역 행사장에서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관련해 공항시설 확충은 필요하지만 도민들이 갈등하고 있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절차적 투명성을 비롯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해소돼야 한다며 공군기지 가능성에 도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남부 탐색구조부대 관련 예산이 삭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 신임 원장에 태성길 기업지원단장이 취임했습니다. 태성길 신임 원장은 2017년 개방형 공모로 JTP의 기업지원단장을 일해왔으며 도내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 가운데는 처음 내부 발탁으로 기관장에 임명된 것입니다. 한편 에너지공사는 적격자가 없어 오는 6일 공사 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 재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을 2리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선을 2리 화합 한마당 축제는 마을 주민의 의견을 왜곡하려는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제주 동물테마파크 추진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만든 선을 2리 화합 한마당 축제 추진위원회는 마을의 공식 의사 결정기구를 통해 만들어지지 않은 유령 단체라며 이 행사는 마을 원래회에 참여하는 노인 회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도가 근로자들의 교육 훈련 금액을 지원하는 내일 배움 카드의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확대합니다. 다음 달부터 내일 배움 카드의 명칭을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바꾸고 실업이나 재직, 자영업, 특수 형태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지원 금액도 최고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 일부를 자부담해야 하며 제주도청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채비지를 추가 매각합니다. 제주시는 1차 매각 당시 팔리지 않은 호텔 용지와 대규모 상업 용지, 일반 상업 용지 등 13필지에 대한 매각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